안녕하세요. 약사 한선영입니다. 약국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신장은 멀쩡할 거야. 소변만 잘 보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합니다. 앞으로 5년, 길게는 10년 안에 만성 신장병이라는 말이 당뇨병만큼이나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많은 분들이 그때 한선영 약사 말 들을 걸 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잡고 혈압을 관리하고 조혈 작용까지 담당하는 몸 전체를 관리하는 정수장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신장이 나빠진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약사님, 요즘 소변 볼 때 거품이 자꾸 보여요. 괜찮은 거겠죠? 할머니는 그냥 소변이 더러워진 거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변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신장병이 발견됐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투석까지 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때부터 수박을 식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약사님, 수박을 하루 한 조각씩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요즘은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피곤함도 덜한 것 같아요. 밝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현대의학으로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늦지 않았을 때부터 신장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신장이 좋아하는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소입니다. 신장은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의 식습관, 생활 습관은 신장에 필요한 산소를 턱없이 부족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육류 위주의 서구식 식단, 섬유질이 부족한 가공식품,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들까지. 이런 식단은 모두 신장을 공격하는 무기들입니다. 79세 최영수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사 양반, 나 젊을 땐 고기 많이 먹는 게 힘 자랑이었어. 근데 요즘은 소변도 찔끔찔끔 나오고 자꾸 몸이 붓네. 최영수 할아버지께는 소금 줄이기와 채소 섭취를 권했습니다. 특히 애조류, 미역과 다시마 같은 바다 식품을 식단에 추가하셨지요. 3개월 뒤 다시 만난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약사 양반 덕분에 요즘 소변 줄기도 시원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부어요.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이처럼 신장은 식단 하나, 생활 습관 하나에 따라 금방 좋아지기도 빠르게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과일이 아닙니다. 수박은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열매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박은 신장을 위해 태어났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박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그냥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박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트룰린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산소가 더 많이 전달됩니다. 산소가 풍부해지면 신장은 한결 편해집니다. 신장은 산소가 부족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산소가 모자라면 제일 먼저 신장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넓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신장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74세 김명자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약사님, 요즘 부쩍 몸이 무거운 느낌이에요. 소변도 시원하지 않고요. 할머니는 별다른 이상은 없을 거라며 웃으셨지만 저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평소 식단이 고기 위주로 되어 있었고 물도 하루에 2컵 정도밖에 드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명자 할머니께 수박을 권했습니다. 특히 껍질에 가까운 하얀 부분까지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지요. 껍질에 가까운 부분에 시트룰린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 다시 만난 김명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화장실 가는 게 기분 좋은 일이 됐어요.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수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박의 붉은 부분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몸 안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산화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한 기관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신장세포가 손상되고 결국 만성 신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 한 조각이 이 모든 걸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또 수박은 이수작용이 뛰어난 과일입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소변으로 잘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조력자인 셈입니다. 72세 박노인 할아버지는 평소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약사님, 하루만 지나면 발목이 퉁퉁 부어요. 박노인 할아버지께도 수박을 권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매일 소량이라도 수박을 챙겨 드시도록 부탁드렸지요. 2달 후 박노인 할아버지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요즘 발목 붓는 게 확 줄었어. 수박 덕분에 여름을 훨씬 편하게 났어. 할아버지의 웃음 속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불편함이 사라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수박은 당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당뇨병이 심한 분들은 수박을 조심해야 합니다. 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뇨가 없는 분이나 초기 신장 질환이 있지만 혈당 문제가 없는 분들에게는 수박이 정말 좋은 신장 보호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수박은 혈관을 확장시켜 산소를 공급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몸속 노폐물과 수분을 시원하게 배출시켜주는 신장의 숨은 친구입니다. 이제 여름철이면 수박을 그냥 갈증 해소용으로 드시지 마시고 내 신장을 지키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조각 드셔보세요.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박처럼 신장을 살려주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식습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장을 괴롭히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서구화된 식단은 신장에 독이 됩니다. 육류 중심의 식사, 섬유질이 거의 없는 가공식품, 탄산음료,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식품들은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산성화된 혈액은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혈액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pH 7.4라는 아주 미세한 균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산성 음식들이 많아지면 몸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뼈에서 칼슘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칼슘은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혈액의 산도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뼈가 약해지고 신장에 칼슘 찌꺼기가 몰리게 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신장결석, 그리고 만성 신장질환. 76세 이대근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해오셨습니다. 약사님, 고기 없으면 밥 먹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장결석.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대근 할아버지께는 가공식품과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해조류를 늘리라고 조언드렸습니다. 특히 미역과 다시마처럼 바다의 소금을 이기는 생명력을 가진 식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과다한 소금 섭취는 신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체내 수분을 끌어당기게 되고 결국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은 쉴 틈 없이 과로하게 됩니다. 71세 김선희 할머니는 평소 국물 음식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약사님, 뜨끈한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요. 하지만 김선희 할머니는 부종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는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 자체는 3분의 1만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또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식단에 추가해 드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3개월 후 김선희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찾아오셨습니다. 국물 줄이니까 다리가 덜 붓고 숨쉬기도 훨씬 편해졌어요. 살 것 같아요. 이처럼 소금 섭취를 줄이고 자연의 식품들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산성화된 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육류, 탄산음료, 가공식품. 이런 음식들은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산성화된 혈액은 결국 신장을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처럼 알칼리성 식품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바다에서 자란 해조류들은 천연 알칼리성 식품의 대표주자입니다. 바다의 거센 소금물 속에서도 살아남는 미역과 다시마는 우리 몸 안에서도 소금에 지지 않고 혈압을 조절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0세 조상의 할머니는 식습관을 바꾼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사님, 아침마다 미역국 한 사발 먹고 나면 몸이 가벼워져요.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조상의 할머니의 말씀처럼 우리 몸은 우리가 넣어주는 음식에 따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합니다. 신장이 망가지지 않게 하려면 오늘 당장 식탁을 바꿔야 합니다. 조금 덜 짜게, 조금 덜 달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기에 수박 한 조각, 해조류 한 접시를 더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10년 후 내 신장을 그리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방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 몸을 돌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입니다. 신장은 물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은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결국 찌꺼기가 몸 안에 쌓이고 이것이 독소가 되어 신장을 괴롭히게 됩니다. 74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약사님, 갈증이 날 때만 물 한 컵 마셔요. 그런데 요즘 따라 몸이 자주 붓고 소변 색도 짙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루 8컵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에 한 컵, 저녁에는 조금 적게 이렇게 천천히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달 뒤 최병철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가벼운 느낌이에요. 다리 붓기도 거의 없어졌어요. 물을 마시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신장 보호 방법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마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산소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제일 먼저 신장이 손상을 입습니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맨손 체조. 땀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지고 몸속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닿게 만드는 것. 이것만으로도 신장은 크게 힘을 얻습니다. 68세 박복자 할머니는 평소 집에만 계셨습니다. 약사님, 나가서 걷는 것도 귀찮고 무릎도 좀 시큰거려서요. 그런데 점점 피로가 심해지고 부종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하루에 5분만 집 앞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분이 힘들어 하셨지만 일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몸이 가벼워지셨습니다. 3개월 후 박복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20분도 걷드네요. 기분도 훨씬 좋아지고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와요. 산소는 약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신장은 충분히 보답합니다. 세 번째는 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늦은 밤에 먹는 육류, 인스턴트 음식은 신장에 엄청난 독소를 몰아넣습니다. 밤늦게 먹은 고기나 자극적인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노폐물로 신장에 쌓입니다. 72세 이춘화 할머니는 밤마다 삼겹살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약사님, 밤에 고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하지만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몸이 무겁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야식을 줄이고 저녁은 가볍게 채소 위주로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컵 더 추가하는 것.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3개월 후 이춘화 할머니는 달라진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고기 끊고 나니까 아침이 다르게 시작돼요. 얼굴 붓기도 사라졌고 몸도 훨씬 가볍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계속 쌓아가면 언젠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이라도 바꾸기 시작하며 신장은 금방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조금 더 걸어주고 야식을 줄이고 소금을 덜 먹고 수박 한 조각을 더하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10년 후 건강한 신장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신장은 몸이 힘들어도 쉽게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신장이 지쳐 쓰러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아주 작은, 그러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이 예전보다 자주 마렵거나 반대로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잔여감이 남는다면 신장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에 거품이 많아진다면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는다면 단백뇨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에 심각한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78세 김용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사님, 요즘 소변 볼 때 거품이 끼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물 탓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가볍게 넘기려고 하셨지만 저는 강력히 검사를 권유드렸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약사님 덕분에 빨리 알게 됐어요. 이젠 수박도 꾸준히 먹고 물도 잘 챙겨 마시고 있어요. 소변의 변화는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품, 냄새, 색깔, 횟수.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몸이 붓는 것은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발목, 발 등, 손 등처럼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가 쉽게 붓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신장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75세 이정훈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부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오셨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붓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점점 숨쉬기 힘들어지고 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결국 병원에 가셨습니다. 이미 신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께는 소금 섭취를 대폭 줄이고 하루 8컵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드시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또 매일 가벼운 산책으로 혈액 순환을 돕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발도 붓지 않고 숨쉬기도 한결 편해요. 살 것 같아요. 몸이 붓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극심한 피로입니다. 간이 나쁘면 피곤하다 하고 표현하지만 신장이 나쁘면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다 하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70세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 활발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하루 종일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약사님, 요즘은 손자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떨어져 노폐물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노폐물이 몸에 쌓이면 피로감이 극심해지고 소화불량, 메스꺼움, 심한 경우 구토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박순자 할머니께는 수분 섭취를 늘리고 식단에서 가공식품과 염분을 줄이는 생활을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3개월 후 박순자 할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시 산책도 다니고 손주들이랑 놀아도 힘들지 않아요.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변의 변화, 부종, 극심한 피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대신 몸이 말합니다. 그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조금 더 일찍 신경 써주는 것. 그것이 평생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무너진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로 다시 살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제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음식과 생활 습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장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수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박은 신장을 위한 기적 같은 과일입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산소를 넉넉히 공급해주고 라이코펜으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내며 몸속 노폐물을 시원하게 배출시켜줍니다. 74세 정영숙 할머니는 매일 작은 수박 조각을 드시기 시작한 이후로 약사님, 몸이 점점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아침마다 힘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같은 바다 식품들은 소금과 싸워 이기는 생명력을 가진 음식들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다시마의 풍부한 알긴산은 몸속 노폐물을 흡착해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79세 오봉래 할머니는 매일 미역국 한 그릇 먹기 시작했더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또한 신장이 싫어하는 음식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 고기 위주의 육류 식단, 탄산음료와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모두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늦은 밤, 야식으로 고기와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신장에게 독약을 들이부는 것과 같습니다. 70세 조영자 할머니는 밤마다 삼겹살과 맥주를 드셨습니다. 술 한 잔에 삼겹살 구워 먹으면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하지만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뒤에는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야식을 끊은 지 3개월 만에 조영자 할머니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8컵의 물을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기. 신장이 원활히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게 돕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76세 김용철 할아버지는 평소 물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약사 양반, 물 마시면 괜히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던데요. 하지만 하루 8컵 규칙을 지키신 후 몸이 훨씬 덜 붓고 소변 보는 것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가볍게 걷기, 숨이 약간 가빠질 정도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것만으로도 신장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72세 박정순 할머니는 처음엔 5분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발 한 발자국 떼는 것도 버거웠어요. 하지만 3주일이 지나자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피로가 사라진 것을 스스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변이 달라졌다. 몸이 부었다. 극심한 피로가 계속된다. 이런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검사를 받고 생활을 고치는 것. 그것이 신장을 그리고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0대 후반의 오한철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사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챈 게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가장 조용한 일꾼입니다. 불평도 없이 묵묵히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다스리며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런 신장이 힘들어지면 몸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소변 문제, 부종, 피로감,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만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69세 김덕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사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은 습관을 고치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김덕자 할머니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생활을 바꾼다면 누구든 신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수박 한 조각을 먹는 것부터, 물 한 컵을 더 마시는 것부터, 밤늦게 고기를 참는 것부터, 아침에 5분만 걸어보는 것부터,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71세 한태순 할아버지는 약사 양반 덕분에 손주 손잡고 등산도 다시 가게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기억합니다. 그 생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조금 덜 짜게, 조금 덜 달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소변이 변하면, 몸이 붓기 시작하면, 피로가 몰려오면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줘. 하고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장을 사랑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지금 바로 물 한 컵을 드세요. 오늘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잠시 산책을 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에게 고마움을 전하세요. 수고했어, 내 몸아. 앞으로는 조금 더 아껴줄게. 그 마음 하나가 우리 몸을, 우리 신장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약사 한선영이었습니다.